자, 12월 4일 월요일 또 오늘 최코치님의 TPO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가져왔는지 최코치님의 또 한 문장 이걸로 준비하셨네요. 6년 뒤에 35배 성장, 일경 4천조 폭발적 새로운 시장은. 이야. 좀 숫자가 예. 예, 좀 별로 감이 오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일경 네. 4천조면은 와 어마무시한 건데 네. 과연 이쪽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기업 중에서 이제 한 군데에서 이거를 시장을 조사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그곳에서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또 리포트를 이제 내놨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을 이제 금액의 시장이 커진다라고 내놨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예전에 저 자리 반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STO 그러니까 토큰형에 관련된 새로운 자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여론의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좀 터무니없는 시장 같고 또 이미 기존의 과거에 많은 디지털 자산들 그리고 뭐 NFT 같은 어떤 반짝했던 자산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거고 그게 과연 시장이 정말 커지겠느냐 그냥 잠깐 나왔다 뭐 사라지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바뀐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 수단이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한두 개의 기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저번 주하고 이번 주 특히 이제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제 STO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STO가 뭐냐, 네. STO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되게 영어에 약한데요. 요즘에 뭐 새로 나온 자산하면 다 영어가 들어가 있어. 네, 뭐 CBDC, 뭐 NFT 다 네. 용어가 많은데 STO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똑같아요. 블록체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특정 어디 한 군데 중앙에 정보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각각의 이 네트워크의 디지털 암호화로 돼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한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토큰 거래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혹시 네. 그 버스 탈 때 토큰으로 타본 적 있으신가요? 버스표 따로 구해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그 세대 사람이 되는데, 예, 저희 회수권, 네네. 예, 토큰 그 네. 가운데 구멍 이렇게 난 거, 맞습니다. 그 이용을 네. 했습니다. 그 동그란 맞아요. 거에 토큰 이렇게 쓴 것도 있었고 네. 또 그 뒤로는 종이로 맞아요. 이렇게 10장씩 20장씩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했던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돈통에다가 돈을 바로 집어넣었지만 그 당시에는 중간에 매개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STO라는 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든 증권형 자산이든 그거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하게끔 한다. 이게 S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중앙 집권식 집중식에 어떤 계좌부가 필요 없어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제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의 어떤 특정 정보가 한 개의 기업에 다 몰려 있으면 그 기업이 해커한테 한번 털리면은 우리 개인정보도 다 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앞으로 꼭 나가야 될 기술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 시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코인과 같은 걸 얘기하면 나오는 네. 그 디지털 화폐의 분산 원장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 제도가 생긴다. 이게 S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이거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거래소가 생기는 건가요? 네, 새로운 형태의 네. 유통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유통망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증권사 형태에서 할 것도 이제 계획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유통 시장도 새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거를 지금 알려드릴 건 아니지만
토큰 증권의 생태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 증권의 기초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해서 토큰 발행사가 확보하는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그리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 이렇게 세 가지의 생태계가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조금 더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물어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STO 시장 오늘도 그 관련 업종들이 정말 뭐 상한가하고 거의 뭐 20% 이상 그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시장의 규모 아까 그 숫자로 찍었던 게 진짜 그 정도 규모가 될까요, 시장이? 네, 지금 일단은 그 이제 글로벌 리서치 센터인 이제 롤랜드 버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이 3천억 달러다.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이. 예, 작년이. 참고로 이거는 한국에서는 STO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이제 제도화시켰지만 네. 이미 글로벌 국가들은 2020년, 21년부터 2, 4년 전부터 해왔던 거라서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이 3천억 달러인데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횟수로는 7년이거든요. 2030년. 네. 이때가 되면은 10조 9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거든요. 이게 10조 9천억이 아니고 10조 9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이걸 환산해 보면 천문학적인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은 네. 30년이 되면은 국내에서 이 STO 시장이 367조 원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 국내. 네. 6년 뒤거든요. 6년 뒤네요. 이게 6년 안으로 367조 원의 새로운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진 시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네. 코스피가 1984조 원이 되고요. 코스닥이 396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의 396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만들어진 시총이 396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거의 동등한 또 다른 코스닥 시장이 하나가 더 생겨서 양대 산맥의 그 거래소가 하나 생긴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반짝 사라질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게 또 궁금한 게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에 이제 이거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네네. 씌워서 나눠서 발행해서 그렇죠. 그걸 거래되게끔 하는 거죠. 네네. 와, 그럼 웬만한 거에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오늘 그 기사에는 아직 네. 안 가져왔는데 네. 이것저것 다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뭐든지 다 거래하는 시장.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장난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건을 거래를 하고 그걸 또 중고로 거래하는 뭐 그렇죠. 새로운 마케팅도 많이 생겼고, 예.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그거를 제도권에서 거래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이 발행자 그리고 거래자 그리고 2차 거래자와 또 다른 거래자의 기록이 전혀 남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 시장은 양지보다는 음지에서의 비용이 많이 이제 책정된다면 거래가 되는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위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거래자와 거래자 그리고 발행자의 거래자 관계의 모든 거래가 기록이 완벽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너네가 말하는 뭐 너네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시장이 뭐 생긴다. 지금도 얼마의 규모다라고 얘기했던 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불과 2년 전까지 핫했던 NFT도 마찬가지였고, 뭐 원숭이 그림 하나에 뭐 10m 가는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뭐 그 전에도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른 건 있어요. 그것들은 사실 명확한 금융 시장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는 걸 새로운 화폐가 나와서 거래를 하려면 중앙은행이 됐든 금융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공공기관에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제도화가 된 게 필요해요. 그런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 하나가 우리 이 물건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한데 사실상 탈중앙화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걸 만든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기업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그걸 만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중앙화인데 이 중앙화가 또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 기업이 그 중앙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마음을 먹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게 어려웠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나 어떤 공적인 기관들의 승인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인증된 금융기관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공인된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곳이고 이것은 그 제도권에서 어떤 신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교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앞으로 이 STO 시장을 우리 최코치님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최코치님이 워낙 인사이트가 좋으셔서. 네. 예. 일단은 이 STO라는 것을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때 편하게 네. 좀 이해하실 게 두 가지 시장이 있거든요. 두 가지요. 예. 네. 토큰형 증권이 있고요. 네. 증권 토큰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앞뒤만 바뀐 건데 다르긴 네네네. 다른가 봐요. 앞뒤로 글자만 바뀌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토큰형 증권은 소위 말해서 실물형 자산을 토큰화 시킨 거고요. 증권형 토큰은 말 그대로 실물이 없는 가상의 어떤 디지털에 대한 증권을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증권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시스템인 거고요. 실물이 있는 거. 실물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를 이제 거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거를 금통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실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큰형 증권인 거고요.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뭐 관련된 핑거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서울옥션, K옥션 이제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전부 다 미술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형 자산이고 토큰형 증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또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예. 이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전부 다 지금 뛰어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네. 첫 번째 토큰형 증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거래하는 유통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사라지는 테마성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장들은 순차적으로 아마 이 뒤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먼저 움직인 게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토큰형 증권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후발주자는 당연히 증권형 토큰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큰형 증권에서도 지금 보면은 실물적인 그 미술품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그 미술품을 거래화 시켜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머니터리, SM, 서울옥션, K옥션 이런 거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거래 시장 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는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핑거라는 기업인데 사실 뭐 재물을 띄워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별거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이 시장에서는 유통시장으로는 거의 1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척할 만한 시장이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당장 막 사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저번 주부터 상한가를 여러 번 쳤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방금 순서를 나열해 드렸잖아요. 네. 큰 시장에서 순서 그리고 토큰형 증권에서 순서. 그러면 먼저 움직인 애들이 있고 뒤에 안 움직인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장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움직인 대장주들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주가들이 많이 눌렸을 때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은 지금 이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미 올해 2023년 1월 달에 금융위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금융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권의 이 제약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거래를 하면은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샀고 뭘 팔았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제도도 폐지를 해줬습니다. STO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명히 악용될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 시장이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장을 굉장히 쉽게
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장외거래 시장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들 이름 있는 기업들이 한둘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금융위에서도 제도화를 시킨 거고 그 시장을 직접 나서서 만들어준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시장의 플랫폼을 가지고 기업들이 뛰어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테마성으로 사라질 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투자로서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STO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이 있다. 설명, 토큰형 증권은 이제 실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실무현 자산이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걸 또 이제 토큰으로 나눠서 가는 거고, 증권형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네. 없는 것을 나눠서 한다. 근데 이제 앞에 거는 벌써 이제 시세를 좀 낮고, 네. 뒤에 게 이제 시세를 날 수 있으니 요기에 관련된 또 종목들을 찾아서 네네. 투자를 하면 또 투자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저희